그래. 꾸준히 세이랑 지유. 진짜 세이도 바로 되게 맞아, 세이 완전 밀리니. 자, 30번 42번까지 세 번째 특도지문 과학 분야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생명과학에 대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한 세 번째 단락부터 뭐 개체성에 대한 철학적 질문, 세포, 그다음에 뭐 세포핵 내려가 보면 미토콘드리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생명과학 분야 지문이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 바로 개체 그리고 그런 개체성의 조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일단 개체성을 설명하기 앞서가지고 개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동차와 바닷물을 서로 비교해봤거든요. 자동차는 개체라고 볼 수 있지만 바닷물은 개체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따지면서 개체성의 조건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은요,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외부 존재가 개체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방식으로 내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연료관을 타고 엔진으로 가서 가스화돼가지고 이 실린더에서 분사가 돼요. 그러면서 폭발이 일어나고 행정이 일어나고 이것이 동력기관을 움직이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개체가 됩니다. 근데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존재하는 그 염분과 생물과 그 물들이 그게 유기적이진 않다. 그래서 유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개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따라 가보면 상이한 시기, 서로 다른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뭐냐? 바로 두 대상 사이의 음과성. 경민이가 만약에 16년 전에 어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고 치자. 응, 너가 6년 전? 16년 전에. 내가 무슨 머리지 무슨 뭐 지혜만 다슬반도 아니고 고등학교 지금 2학년 수업하고 있는데 17년 전이구나. 그치? 네. 17년 전에. 그때의 강경민과 지금의 강경민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공간에 존재하지. 그치? 생김새 다를 거야 아마? 그때는 이게 뭐? 그치? 엄마 뱃속에서 가태하는 피똥인 거야. 선생님 탯줄을 3번 잘라봤거든? 그래 둘째 다 들어갔어요. 나이 우리 아내가 다 잘못만 했기 때문에 다 건강하게 애들을 낳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빠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가서 탯줄을 쌤이 잘라요? 아빠가 잘라요. 오. 첫 번째만 설레. 아니야 매번 설렜어.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 그리고 지금 자고 있는, 혹은 같이 놀고 있는, 막 뛰어놀고 말 안 듣는 우리 애들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야, 그놈이 커서 이렇게 됐구나. 야, 니들 부모님 오죽하겠냐? 10달 동안 배 아파가지고 이거 나와서 미역국 먹고 금이야 우리야 키우고 엄마 좀 물려가면서 막 키우고 막 똥 닦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유식 헤매기고 막 그지? 근데 키운 놈이 알아서 한다고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런 소리 나고 앉아있고 너는 어느 날 심장이 말했다는 이야기 알아? 네? 어느 날 심장이 말했다. 어디에 들어갔는데?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 그 여인이 남자에게 하늘의 별을 따다줬어요. 하늘의 달을 따와 달도 따다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와. 그게 갖고 싶어. 그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 남자는 잠들어 있는 어머니의 침대로 가서 어머니의 가슴에서 심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심장을 들고 여인에게 뛰어가요. 이거면 됐어. 여인의 사랑을 얻을 수 있어. 뛰어가는데 아들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요. 손대 심장이 떼구르르 굴러갑니다. 그리고 심장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다치진 않았니? 이게 어느 날 심장이 말했다 야.
자, 음과성이에요. 과거와 현재의 나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강한 음과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면요. 여기서부터가 지옥이 시작됩니다. 개체성에 대한 이런 철학적 질문은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아, 이제까지는 몸풀기였구나. 철학적인. 이제부터 뭐가 나오느냐? 바로 이 생물학에 대한 얘기. 생물체를 구성하는 단위는 세포이다. 세포는 생명체의 중요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를 가지며 이를 복제하고 증식하고 번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DNA를 후세에 전달한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DNA를 전달받은. 사람이 참 신기한 게 꼭 이렇게 시간 없을 때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막 생각나. 시간 널널할 때 뭐하지 우리? 막 이러는데 참을게. 세포는 사람과 같은 진핵 생물의 진핵세포와 박테리아나 고세균과 같은 원핵 생물의 원핵세포로 구성된다. 자, 보세요. 세포. 어떤 게 있다? 진핵 생물의 진핵 세포가 있고 원핵 생물에 원핵 세포가 있다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핵 생물의 대표적인 예 누가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원핵 생물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나와 있습니까? 박테리아나 고세균. 이 취재위원들이요, 이 지문을 만들 때, 잘 봐. 진핵 생물 얘기할 때 이거 이해 도우려고 사람이라는 예를 들어줬잖아. 선생님 예 들어줬어. 찾아내가면서 이 출제자가 고생했어. 그리고 원핵 생물 얘기하려고 박테리아, 고세균 이런 얘기 해줬어. 분명 내가 설명해줬어. 나중에 물어볼 거야. 이런 게 취재 요소가 꼭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 분류를 하거나 구분을 하면서 있잖아요. 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것들 있죠. 예가 되는 것들,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것들, 무조건 출제 요소예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진핵세포는 다시 세포질의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고, 잘 보세요. 진핵세포는 세포질의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고 그 안에 DNA가 있지만 뭐에는 원핵세포에는 뭐는 있어요? 세포들도 핵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뭐가 없습니까? DNA가 없어요. 왜? 핵이 없죠. 미안해요. 원핵세포에는 핵이 없다. DNA가 있고. 그 다음에 진핵세포의 세포질에는 막으로 둘러싼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으며, 자, 요 안에 뭐가 있다? 세포 소기관이 있다. 그리고 그 세포 소기관 중 하나가 뭡니까? 오늘의 주인공 미토콘드리아. 선생님 예전에 국어 틀린 다른 잘못 쓰고 있는 그 예문 중에 이런 게 있어. 리보솜과 리소솜은 서로 틀린 거야가 잘못된 문장이라서 리보솜과 리소솜은 서로 다른 거야 할 때 애들이 리보솜이 뭐고 리소솜이 뭐예요? 다른 거라고 얘기해 주던 기억이 나요. 그게 오늘 나옵니다. 리보솜과 리소솜. 과학 지문할 때마다 이런다? 그래도 내가 문과 출신이어서 경제 지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이 돼. 내가 받은 수업이니까. 근데 물론 용가생도 고생하셨고 저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내가 그 계열도 아니고 대학 가서도 이쪽 분야 수업을 하나도 안 봐서 그런지 한번 이쪽 수업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경제 관련 수업을. 근데 이건 완전 그냥 한 25년 전에 그냥 멈춘 거야 나한테는 이 기억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지 하다 보니까요. 이거밖에 없어요. 본문에 있지 않아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잖아. 물론 얘랑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요즘에 난이도 있는 문제 유형이 뭐냐면요. 답의 근거가 5번째 단락에 있잖아요. 그러면 5번째 단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안 풀리고 그 내용 중 하나의 단서가 3번째 단락에 가 있어. 그러면 3번째 단락에 있는 근거와 5번째 단락에 있는 근거를 결합시켜서 푸는 스타일의 문제. 그러니까 최근의 스타일의 문제예요. 자, 그리고 내용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활동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이다. 생체 에너지 생성기관. 생체어에인데 대부분의 진해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원생 미토콘드리아였다는 이론이 20세기 초반에 제시되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뭐였다? 원생 미토콘드리아였고, 이 원생 미토콘드리아는 뭐예요? 박테리아 일종.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아까 봤던 요거랑 연관성을 따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쉽지 않아. 왜? 우리 이게 구조적으로 글을 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있잖아요. 좀 나눠서 옆에다 구조화시켜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럼 무슨 얘기야? 미토콘드리아의 과거의 모습인 원생 미토콘드리아는 뭐다? 원핵 생물이다. 그러면서 얘는 뭐다? 이 박테리아의 일종이었다라는 거. 그렇죠. 아닌 거. 그래서 공생 발생설 또는 세포내 공생설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에서는 이게 뭐야? 바로 공생설이야. 공생설. 자, 이론에서는 두 원핵생물 간의 공생관계가 지속되면서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생물이 탄생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공생은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을 공생이라고 하고, 그 다음 보자. 서로 다른 생명체를 가져가는 것은 어느 생명체의 세포 안에서 다른 생명체가 공생하는 내부 공생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공생설에 할 개념으로 뭐도 있다? 내부 공생설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한 생물체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생물체 내부에 몸속에 살고 있어도 그것도 공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그 뱃속에 요즘은 그게 거의 없는데, 선생님 때는 그 대변 검사를 하면 그 보건 선생님이 야 집에 가서 똥 받아 하면 이제 신문지 깔고 똥 싸가지고 그 성냥개비로 자기 똥을 딱 걷어가지고 비닐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라이터불로 칙 하고 그 끌려 밀봉한 다음에 종이봉투에 넣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연필 이름 쓰고 막 다시 똥비닐 터져가지고 막 똥 새 나오고. 그럼 반장이 그걸 모아. 내가 그 4학년 때 반장할 때 그 대변 검사한다 애들 똥봉투. 그럼 그걸 보내 보건소로. 그럼 다 검사해. 그럼 선생님이 어느 날 검사지가 나오고 보건소 약봉투가 나와. 이만큼. 선생님 이만한 주전자 반장한테 야 물 떠와 가득 하고 컵 하나 딱 놔. 그 다음에 1번부터 불러. 1번 너 손펴. 그 다음에 기본 봉투 연 다음에 짜르르 부어줘. 입에 털어넣어. 그 다음에 물컵 따라 반장. 그 다음에 먹이고. 그럼 2번 나와. 웬만하면 다 있어서 기생충. 옛날에. 그리고 나서 뭐 하는 줄 알아? 내일 아침에 화장실 가서 우리 때는 푸드식이었거든. 싸면 밑에 막 보지 말래. 충격받는데. 변 보고 그걸 보지 말라. 인간 모든 생물체 보는 줄 자기 변을 본대. 확인 안 돼. 근데 그게 좋은 습관이래.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이거든. 내일 아침에는 보지 마라. 담임 선생님의 진심어리 충고다. 봤어요? 네. 기생충들의 사체. 어떻게 평충, 촌충, 민촌충, 갈고리촌충 이런 기생충들이 보여요? 예, 죽은 애들 내 몸속에서 빠져나온 애들 병과 같이 섞여가지고
시체들이 다 받아. 그때 여자들 막 비명 질렀대.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무서울 거야. 그치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내 몸에 이렇게 살고 있었다니. 얘네는 뭘까? 공생이야? 공생이에요. 기생이지. 그래서 기생 죽이잖아. 근데 아까 내부 공성전 갑자기 아. 아닌가? 근데 그거는 얘네는 우리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영양분을 지네가 뺏어 먹잖아. 아 그러네. 공생하면 굳이 악모가 얘네 왜 죽이니? 편리 공생 편리도 아니고 상리도 우리한테 아니니까. 손해니까 응. 아, 우리 몸에 기생하는 애들이잖아 얘네들은. 한쪽이 이익 보고 한쪽이 손해 보면 그거 그래서 우리 때는 맞아. 몸 안에 몸 밖에 우리와 공생하자고 기생하는 것도 막 구비로가 안 달렸지. 머리에 이. 근데 머리 이고 있었어. 편리 공생 그것도 내가 막 머리 긁잖아. 그러면 선생님들 무식한 게 뭐냐면 교무실 가서 홈키파 들고 에프킬라 머리 딱 튀게 머리가 이 잡을 때요? 그럼 죽어요? 몰라. 근데 그대로 머리 위에라고 막 기름 막 툭툭 써지고 아 진짜. 더러웠던 시절이었어. 와 씨. 대단한. 니네가 무슨 뭐 새마을호동 시절 살았던 사람 같겠다. 새마을호동 시절에 태어났어 근데. 자 보자. 그래서 자 기억 공생 발생설은 한동안 생물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답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는 여러분들 39번 문제입니다. 육교 청구할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게 되면 바로 이 공생 발생설이 생물학계 인정을 받지 못한 이유예요. 근데 아직 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단락이 끝날 때까지는 답이 나올 테니까 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어디냐? 그러다가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전자현미경이 등장해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등장하게 되면 그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서로 발견되게 되죠. 우리 현대 옛날 미제 사건들 많이 해결되는 것 중 하나가 뭐예요? 이 국가수의 이 DNA, 그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가지고 수사력도 확대돼 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전자현미경이 발견돼 가지고 미토콘드리아의 내부까지 세밀히 관찰할 수 있게 됐답니다. 근데 보니까 미토콘드리아가 그 전까지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어? 원래 우리 몸의 요소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이때는 이렇게 생각한 거지. 세포핵에 DNA와 다른 DNA가 있었어.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그럼 얘는 무슨 얘기야? 우리 몸과 다른 개별 생명체라고 인식한 것이었죠. 그래서 단백질 합성은 자신만의 두두둥 이 모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밝혀지면서 공생 발생설이 새롭게 부각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부각되지 않고 인정되지 못할 때는 뭘 못 밝힌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뭘 갖고 있지 못하다? 스스로의 DNA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갖고 있다는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지. 근데 전자현미경이 밝혀냈지. 그러니까 부각된 거야. 다시 30번, 39번 뭐예요? 기억의 이유.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DNA 이 나쁜 주제자 DNA가 없어. 근데 마지막 5번에 보니까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DNA예요. 이거 좀 나빴다. 나빴죠. 그치? 문과는 DNA가 DNA지. DHA가 다르고 DNA. 이게 고유한 유전 정보라고 쉽게 와닿진 않아. 와닿나? 어쨌든 간에 자기만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그 이전까지는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었죠. 두 번째 단락이 세 번째 줄. 세 번째 단락이 세 번째 줄. 미안해. 세포는 생명체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긴 DNA. 나쁘진 않다. 내가 나빴다. 이름으로 봐가지고 뭐야? DNA가 뭔지 안다 모른다가 중요하지 않고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누가 빨리 찾아내느냐 문제였어. 자, 다시 돌아오자.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단락. 공생 발생설에 따르면 이 진핵생물은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고세균 세포 안에서 내부 공생을 하다가
탄생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처음에는 내부 공생을 해. 그래서 내부 공생을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나중에는 하나의 그런 이 내부 소기관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이 된 얘기죠. 자, 그래서 5번째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그 4번째 줄에 고세균은 세포질에 핵이 생겨 진핵세포가 되고 원생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되어서 진핵생물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그때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분 분열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막에는 진핵세포막의 수송단백질과는 다른 종류의 수송단백질인 포린이 존재하면서 박테리아의 세포막에 있는 카디오리핀이 존재한다. 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분 분열과 카디오리핀. 했을 때 여러분들 8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보기는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을 연구한 결과들이다 하면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 중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야? 요거야 이거. 미토콘드리아.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판단 금방 읽은 부분이었어. 핵심적인 거 두 가지였지. 하나는 이분 분열, 하나는 카디오리핀. 기억? 리을. 답 2번이에요. 참고로 니은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진핵 세포의 리보솜을 가져? 리보솜도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져요. 그리고 디귿에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막에는 수송단백질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수송단백질이 두 가지 종류예요. 원래 진핵생물의 수송단백질도 있고요. 다음에 따라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포린이라고 해서 세포막, 진핵세포막의 수송단백질 다른 종류의 수송단백질은 포린이 존재한다. 포린의 언급이 없이 그냥 수송단백질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박테리아였다는 것을 근거가 되진 않죠. 그러면 니은 이것을 걸러내서 기억 니은의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6번째 단락. 미토콘드리아는 여전히 고유한 DNA를 가진 채 복제와 증식이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사이를 공생관계로 보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는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 살 수 없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그 둘은 공생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간의 유기 상호작용은 둘을 다른 개체로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뭐가 강하다?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다. 이쯤에서 우리가 뭐를 첫 번째 개체성을 얘기한 이유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한 개체로 보는 근거 중 하나가 뭐였어요?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드디어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바로 진핵생물과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서로 뭘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한 유기적 상호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뭡니까? 하나의 개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가 아니다? 공생관계가 아니답니다. 하나의 유기체인 거예요. 하나의 개체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근거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백질이라는 요소예요. 단백질.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내용 전개 방식. 가장 먼저 뭐부터 있습니까? 개체성의 조건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요거 강한 유기 상호작용 설명한 다음에 뭐 했어요?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이 바로 개체성을 지니고 있느냐 없느냐 뭐와 대비해서 이 진핵생물과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어떤 요소인지 공생관계 요소인지 개체 요소인지를 밝히는 걸 공생 발생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3번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되고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38번 1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유사성이 아무리 강해도 개체성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첫 번째 단락에 네 번째 나와 있습니다. 쌍둥이가 비슷해도 개체는 한 개체는 아니죠. 2번도 마찬가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3번도 마찬가지 설명이 있었어요. 근데 네 번째 봐봐.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마지막 단락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어디에? 세포핵의 DNA로부터 합성된대요. 단백질은 세포핵의 DNA로부터 합성이 된답니다. 핵 내부에 있는 DNA가 어디로? 미토콘드리아로 나와가지고 단백질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합성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 설명을 봐봐. 얘들아, 뭐라고 그랬어?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하여 세포질로 이동한다?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해 여기서 나와가지고 세포질 쪽으로 이동한다? 방향이 전혀 다르잖아요. 핵 속에 있는 DNA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쪽으로 나오는 거거든, 단백질이. 근데 여기에 단백질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 출발점이 달라. 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나와서 막을 뚫고 나온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방향 설명이 아주 잘못됐죠. 4번이 잘못된 설명이에요. 단백질의 출발점과 도착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세포에게 DNA로부터 합성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자, 42번 남았습니다. 41번. 이 문제. 혹시 풀어? 이거요. 오답률이 어마어마했답니다. 왜 어마어마하느냐? 잘 보세요. 낚시가 있어요. 첫 번째, 보거부터 보자. 잘 봐. 보거라는 진해생물 개체가 있어.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어?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신경 독소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보거 자체가 얘를 만드는 게 아니야. 알고 봤더니 체내에 서식하는 미생물. 물이 이 독소를 생산해. 그리고 미생물이 죽어도 딱히.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보거는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에게 서식체를 제공하고 대신에 이 미생물로부터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거 체내에 있는 얘들아 그 다음 중요한 정보 나오지? 이 미생물을 제거해도 보거는 독소만 가지지 못할 뿐 생존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보거와 미생물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공생. 개별 공생 관계예요. 공생 관계는 얘기죠. 서로 별개의 개체라는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문제야. 아메바랑 그 다음에 아메바에 대한 뭐? 박테리아. 자, 아메바가 원생 동물인가? 원생 아니야? 아메바? 아메바가 원생 맞아? 아메바는 진액 아닌가? 진액이라고? 진액이 핵 있는 거잖아. 진액이 아메바가 핵 있어? 핵이 있나? 생물이긴 한데 단핵. 단핵들? 이거 가능하구나. 그 몰라도 돼. 그게 진액 반응 원생이. 100점이었는데 그거 맞았어. 자, 병원성 박테리아에 감염됐어. 그래서 대부분의 아메바가 죽고 일부 아메바가 생존했어. 그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냐면 이 생존한 아메바의 세포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었고 더 이상 병원성을 지니지 않았대. 근데 아메바에게는 무해하지만 박테리아에게는 치명적인 항생제를 투여했더니 얘들아 잘 봐. 항생제 투여했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 아메바에게 투여했더니 박테리아도 죽고 아메바도 죽었다.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착각해요. 박테리아가 죽었는데 아메바가 같이 죽으니까 아메바와 박테리아 무슨 관계로 보는 거야? 공생이 아닌데. 공생이 아닌 하나의 개체? 강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치는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 이런 관계로 착각할 수도 있어. 아니야. 한 개체 아니야. 왜 아닌 줄 알아? 박테리아에 대해서 중간에 중요한 설명을 해줬어. 뭐라고?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는 스스로 복제하고 증식한다. 얘들아, 스스로 복제할 수 있고 스스로 증식할 수 있으면 얘는 무슨 얘기야? 아메바 상관없이 한개체. 얘는 개별 개체라는 얘기잖아. 아메바하고. 그러면 물론
얘가 죽어서 아메바가 죽면서 의심은 오지만 그래도 스스로 복제하고 증식할 수 있다는 데서 우리는 뭘 확인하는 거야? 얘네들은 서로 다른 개별 공생관계라는 것. 요거를 여기서 찾아냈어야 했어. 백전방지 문제지. 근데 이게 아예 없는 걸 가지고 물어본 게 아니라 중간에만 슥 하고 무심결에 넣었을 뿐, 애들이 집중하지 않은 위치에 넣었을 뿐, 마지막에만 현혹시켰을 뿐, 근거는 존재하지 않아. 약간의 주의력을 갖추면 답이 1번이라고 하는데요. 병원성은 이런 아메바의 세포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세포 소기관으로 변한 것이다. 아까 얘들아 세포 소기관이 미토콘드리아지. 미토콘드리아 뭐라 그랬어? 지휘승물과 함께 공생관계가 아닌 같은 개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얘는 뭐야? 여기 박테리아는 개별 개체야. 세포 소기 같은 존재가 아닌 거야. 얘들아 결과적으로 우리 진핵생물과 미토콘드리아는 한 개체야. 아메바와 박테리아는 한 개체가 아니야. 그래서 1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야. 세포 소기관과 같은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개체 요소가 되는 것으로 변한 게 아니라 여전히 개별 공생관계의 생물, 개체인 것이죠. 답이 1번입니다. 5번이 맞는 거예요. 대부분 애들이 5번이라고 했습니다. 아메바 세포질에 존재하는 박테리아와 아메바는 보거와 미생물사는 모두 공생관계? 뭔 소리야? 보거 독소는 되지만 아메바와 박테리아는 무슨 공갱이야? 아니지! 라고 5번을 많이 했는데 5번도 맞는 설명이었죠. 1번입니다. 42번 문맥상 바꿨을 때 고유와 한자로 바꾸는 겁니다. A. 우리 개체를 이룬다, 개체를 구성한다. 맞아요. B. 좀 내려가 봐봐. 핵이 있고 핵이 존재하고. C. 뭐였어요?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죠.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근데 D가요. 잘 보세요.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조명되면서는요 집중된다고요. 밝혀진다는요 규명되다. 이때는 조명이 아니라 규명이라고 말을 바꿔야 돼요. 어떤 사실이 밝혀지다 규명. 42번의 정답이 답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남아있는 문학 지문 설명을 좀